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협착증이 맞습니까?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 실제 진료를 해보면 허리 협착증 환자라고 환자분이 알고 오셨는데 실제로는 허리 협착증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허리 협착증 때문에 아프다고 찾아오셨는데 실제로는 허리 협착증과 다른 병이 함께 있어서 함께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허리 협착증인 줄 알고 허리만 치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낫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협착증은요,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자, 허리 협착증은 허리에서부터 엉치, 종아리, 다리까지 매우 증상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형성이 되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엉치 통증이 있다든지, 다리의 저림이나 종아리 감각 이상이 있다든지, 발바닥 감각 이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허리 MRI를 찍게 돼요. MRI를 찍게 되는데요, MRI를 찍어서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실제 이 허리 통증이 MRI에는 허리 협착증이 있지만 이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MRI에는 허리 협착증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협착된 허리를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리 저림이나 종아리 감각이 있을 때 MRI를 찍어보면 허리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림이나 종아리 감각이 협착증 때문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MRI상 허리 협착증이 있어도 허리 협착증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20%고 다른 증상이 80%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때문만이 아닐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두 번째로는 허리 협착증이 이 증상의 100%가 아닐 수 있다. 일부 기여하고 오히려 중요한 게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실제 허리 협착증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 치료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허리 협착증 vs 허리 유착. 자, 허리 통증만 있는 게 허리 통증만. 자,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그때 MRI상 허리 협착이 있는 거예요. 자, MRI상 허리 협착이 허리 통증을 일으켰을까요? 물론 MRI상 허리 협착이 허리 통증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은 허리 통증은 MRI상 허리 협착증이 아닌 허리의 유착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착이란 무엇이냐? 척추뼈에 많은 인대와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이 뼈에 붙어 있는 이 인대와 근육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으면 움직일 때마다 뼈를 잡아당기게 돼요. 근데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뼈를 잡아당기면서 통증을 일으켜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착성 통증이라 그래요. 딱딱하게 유착이 돼서 통증을 일으킨다. 유착성 통증. 그래서 매우 많은 허리 통증이 허리 협착증 때문이 아니라 유착성 통증, 유착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가 협착이 돼 있으니까, 허리가 이 안에가 협착이 돼 있으니까 뼈를 일부 잘라내 가지고 척추를 넓혀야 될까요? 아니죠. 이 유착만 풀어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해진 이 인대와 근육을 풀어내면 돼요. 딱딱해진 이 인대와 근육을 풀어내는데 뭐가 좋냐? 도침 치료를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왜? 도침은 끝이 칼날 모양으로 생겼어요. 일반 침은 바늘이에요.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굳어진 걸 풀어줄 수 있다. 침이잖아요, 침. 그러니까 찢지 않고 침으로 그냥 간편하게 들어가서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허리 유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도침이 좋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MRI상 협착이 있어도 협착 때문에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착, 근육과 인대의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를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내용 잘 이해되시죠? 협착을 꼭 해결해야만 허리 통증이 낫는 게 아닙니다. 유착만 해결해도 허리 통증이 낫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엉치가 아픈 거예요. 엉치가 아픈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엉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 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요? 물론 엉치가 아플 경우에는 허리 협착증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엉치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질환과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자, 고관절 질환이 있으면 양반 다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고관절은 다리하고 엉덩이를 연결시키는 곳이잖아요. 양반 다리 하려면 여기가 접혀야 되니까 거기에 병이 있으면 어때요? 양반 다리가 잘 안 돼요. 또는 양반 다리를 하면 불편해요. 양반 다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다리가 저려와요. 그래서 양반 다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고관절 질환 초기에는 통증은 있고 오래 걸으면 엉덩이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양반 다리 이상은 없어요. 또 다른 구별 방법 뭐가 있냐? 허리 협착증은 허벅지의 측면이나 후면이 주로 증상이 있어요. 근데 고관절은 허벅지의 앞부위로 증상이 있습니다. 허벅지의 앞부위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일부 허리 협착증도 앞부위로의 증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허리 협착증은 측면과 후면에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느 부위에 있는가, 이걸 통해 감별할 수 있다. 또는 고관절을 치료를 해보면 확실하겠죠. 고관절을 도침 치료라든가 치료를 해보면 고관절 질환일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호전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허리 협착증일 경우에는 고관절을 치료한다 해서 호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치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허리 협착증으로 엉치가 아파요. 병원에 가보셨죠? 어떤 치료를 하시죠?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시술을 받아요. 시술도 역시나 스테로이드 주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 협착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엉치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허리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 협착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아파. 왜? 스테로이드 주사는 고관절 질환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부작용이 고관절 질환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RI상 허리 협착이 있지만 엉치의 통증이 MRI상 허리 협착이 아니라 고관절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인지 알고 계속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더 심해져 버린다. 고관절이 더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엉치가 아픈 경우에는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건지 고관절로 인한 건지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MRI상 허리 협착이 있어도 엉치가 안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안 아플 수. 협착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엉치가 아픈 거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고관절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고관절인지 모르고 허리를 계속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했다가는 고관절 질환이 더 심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엉치가 아픈 분들은 두 개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종아리에서 통증과 이상 감각이 있을 경우에요. 종아리.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종아리 통증이 있는 분들 많아요.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종아리에 감각이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꼭 허리 협착증 때문이냐? 종아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때문이냐?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종아리가 통증과 이상감이 있는 경우는 허리 협착증 말고도 하지 정맥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의 경우는 다리를 보면 이런 정맥류가 있겠죠. 또는 허리 협착이 30% 기여하고 하지 정맥이 동시에 있어서 하지 정맥이 70%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하지 정맥만 잘 치료해도 70%의 통증이 사라지겠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통증이 무조건 허리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양쪽 다 막 아프면서 정맥도 있고 막 이러게 되면 하지 정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하지 정맥일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 가자미근 푸시업이라고 하는 운동이 매우 좋아요. 어떤 거냐? 의자에 앉아가지고 까치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되게 긴장이 되면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강화돼요. 그러면서 하지 정맥이 호전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는 종아리예요. 종아리가 아프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협착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 협착증 때문이 아니다. 하지 정맥이 함께 있을 가능성, 또는 허리 협착이 있다 해도 하지 정맥 때문에 통증과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하지정맥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하지정맥이 있을 경우에는 가자미 근 푸시업이 좋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고 있어요. 허리 어디였어요? 엉치, 종아리. 허리일 경우에는 유착과 구별이 필요하다. 엉치일 때는 고관절과 구별이 필요하다. 종아리일 때는 하지정맥류와 구별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어디예요? 발. 가장 아래에 있는 발 부위에 저림과 감각 이상, 시림이 있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 협착이 있어요. 자, 100% 허리 협착증 때문일까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한 환자분이 강원도에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는 발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쭤봤죠. 양쪽 발이 다 그러냐? 양쪽 발이 다 그렇대요. 양쪽 발이. 자, 어디가 주로 그러냐? 발끝 부위가 주로 그런대요. 그래서 그 환자분께 당뇨가 혹시 있으시냐? 당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허리 협착으로 인한 경우보다는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당뇨 합병증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시릴 때 이게 허리 MRI를 찍었다 그래서 허리 협착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 협착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만약에 양쪽에서 나타난다면, 발가락부터 시작된다면 당뇨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다. 또 당뇨 진단을 안 받았다 해도 이런 당뇨 합병증과 비슷한 증상이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쪽부터, 발가락부터 저림, 감각 이상, 시림이 있을 경우에는 허리 협착증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이해되시죠? 허리 협착증은 한쪽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두 쪽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발가락보다는 어디요? 발바닥에 증상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말초 신경병증으로 발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시림이 있을 때는 뭐가 좋아요? 발끝치기라고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발끝치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워요. 누워서 어때요? 발 뒤꿈치는 이렇게 붙여요. 발 뒤꿈치는. 그리고 앞에를 톡톡 치는 운동입니다. 앞에를 이렇게 톡톡 치는 운동. 톡톡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잘 안 돼요. 고관절이 굳어서. 하는 신용만 처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몇 분 정도 하냐? 3분에서 10분 정도. 언제? 자기 전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끝이 처집니다.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당뇨 말초신경병증, 당뇨 초기 합병증 극복에 매우 좋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한약치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사물탕 같은, 어때요? 이런 처방의 특징이 뭐냐면 혈액순환을 시키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이런 처방들을 써보니까 어때요? 당뇨 합병증 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발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있거나 시리거나 이럴 때 무조건 MRI에서 협착이 있다 해서 협착증 때문만 아니다. 당뇨로 인한 경우도 있다. 또는 협착증이 20%, 당뇨로 인한 경우가 80%.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해 가시죠?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증상이 진짜 협착된 허리 때문인가? 모르는 겁니다. 협착된 허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리의 유착 때문일 수도 있고, 고관절 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하지정맥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치료해야 돼요. 허리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또 허리는 협착이 조금밖에 안 돼 있어도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협착이 많이 돼 있는데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냐, 몸이 얼마나 튼튼한 체질이냐,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단순히 허리 MRI만 보고 4번, 5번이 협착돼 있으니까 여기를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잘 낫지 않는다. 또는 금방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더라. 허리 협착증은 매우 종합적인 질환이고 다양한 질환과의 구별이 필요하거나 또는 다양한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치료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단순히 허리에만 집중하시고 허리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생활관리를 통해서 현명하게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을 이해하고 허리 협착증을 극복해 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극복하실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